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승수 변호사의 세계인권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계사를 몸통 삼아 인권의 역사를 참 깔끔하게 잘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물죠. 저자는 전문 및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인권이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보편성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인 천부성이며,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인 항구성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침범받지 않을 권리인 불가침성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인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가톨릭 국가들과 개신교 국가들로 양분되어 버린 30년 전쟁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리면서 17세기 중반 유럽 전체는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종교에 따라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신교의 탄생이 개인과 이성 같은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권이 발전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어 18세기 후반까지 유럽과 미국은 실질적인 혁명의 시기를 겪으면서 중세의 흔적을 지우고 근대 시민사회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고요. 그 중에서도 생명권, 행복 추구권, 저항권 같은 인권들을 명시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세계 최초로 공화정의 출범을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세기는 근대 시민혁명이 이룬 성과들을 정착시키면서 발전해간 시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이 있는 남성 위주로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각 나라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모든 남성 그리고 흑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빈곤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공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노동을 시키려면 먹고 살게는 해야 했고,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최소한 글이라도 아는 교육받은 유권자가 필요했으며, 복잡한 기계의 발전도 교육된 노동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전국적이고 정치적 노동운동인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1차 세계대전 후에야 8시간 노동제가 여러 국가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사망 상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계급은 여성들 뿐이었죠.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했지만 192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유럽 거의 모든 나라가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쟁점화되고요. 참 많이 늦었죠. 여성과 아이들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게 이제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사이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물결 속에서 잠시 퇴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처우, 동성애 문제, 낙태, 안락사 등이 그것이죠. 특히 동성애자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동성애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와 별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도 아직 동성애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 어떻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중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아시아적 가치는 사실이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은 서양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동양과 서양을 대립시키고 인권을 축소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7세기 중후반 사회계약론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된 자연권, 즉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끝없는 욕망과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의식,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동정심이나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측은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인권의 존재 근거에 대한 확실성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인권의 실체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 허구 또는 상상의 질서입니다.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계몽주의의 열매일 뿐이죠. 따라서 인권을 지닌 개인이라는 상상의 질서가 천년간 지속하던 신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피조물이라는 상상의 질서를 폐기하고 들어선 것처럼 언젠간 인권을 지닌 개인이라는 것도 폐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300년밖에 안 된 인권의 허점이 벌써 이곳저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 보면 인간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고, 그렇다면 인간을 특별 취급해야 할 근거나 이유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 보면 파충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포유류의 생명만큼은 인간의 생명과 구분해야 할 근거나 이유도 없습니다. 나아가 감정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을 표현할 줄은 아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권보다는 예를 들어 생명권처럼 모든 생명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인공지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인권에 관해 살펴보았으니 그와 반대되는 주장도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음 시간에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공산주의 선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